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예총 이병국입니다. 저는 전공이 서양화이고 미술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창 시절 때부터 그림을 지금까지 게으리 하지 않고 꾸준히 미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 아카데미 우리 수강생들한테 들려줄 얘기는 그림으로 여는 세상, 또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양화의 구분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우리 미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전시의 감상에 대한 예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끝으로 우리 미술과 함께 소통하는 우리 일반인들과 세상을 열어나가는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서양화에 보면은 순수해야 세 가지의 종류 구분으로 나누어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수채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봤을 겁니다. 학창 시절에 수채화 물감으로 붓으로 종이에다가 캔터지에다가 그림을 많이 그려봤을 겁니다. 수채화와 그 다음에 유화는 오일 칼라, 즉 기름으로 만들어진 물감으로 캔버스에 작업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유화 물감에 대한 성질, 재료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채화와 유화의 중성으로 된 아크릴 물감이 있습니다. 이 아크릴에 대한 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수채화는 수채화 붓, 그 다음에 팔레트, 물감, 종이, 그리고 마무리되는 액자화되는 모든 것들이 다른 아크릴과 유화와 차이가 다들 납니다. 이 수채화에 보면은 붓은 아주 부드럽고 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수정이 어렵습니다. 수채화는 한번 칠해버리면은, 종이에 묻어버리면은 다시 지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채화는 번지는 효과, 긁어내는 효과,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맑고 경쾌하고 그 다음에 산뜻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 특징입니다. 그 수채화에 대해서 재료를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채화에 대한 재료를 보면은 먼저 이 팔레트입니다. 이 팔레트는 여러 가지 물감을 짜놓고 물로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럼 수채화 물감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12색, 19색, 32색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제가 쓰는 물감입니다. 이 수채화 물감은 역시 마찬가지 물로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수채화 붓도 보면은 여러 가지 작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큰 거, 작은 거, 또 이런 거는 하늘 또는 비 올 때 표현을 하는 붓으로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수채화 작품은 종이는 캔터지가 아니고 저는 이 미술 전문 용지 와트만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면이 거칠한 부분이 매끄러운 것보다가 거칠한 부분이 앞면이 되겠습니다. 앞면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이 파넬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파넬 작업을 해야지만이 이렇게 그림이
반듯하게 팽팽하게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채화 물감의 특성은 물로 사용을 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합창 시절에 많이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아크릴 물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릴 물감 붓은 약간 수채화 물감 붓은 부드럽다 하면은 아크릴 물감은 조금 거칩니다. 좀 딱딱합니다. 그럼 유화 물감은 더 딱딱하고, 그래서 아크릴 물감은 중성이다, 중간이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크릴 물감은 물론 이렇게 12색 또는 뭐 20색 이렇게 많이 있으면 수채화 물감과 거의 성질이 같습니다만은, 여기에 아크릴 물감의 특징은 또 마찬가지로 물로 사용을 한다. 그러나 말라버리면은, 굳어버리면은 유화와 같이 완전히 응고되어서 접착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페인트와 같습니다. 굳어버리면은. 그래서 아크릴 물감의 특징은 물로 사용하고 수정이 가능하다. 몇 번 수정이 가능합니다. 곤쳐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팔레트를 보면은, 이 팔레트가 지금 이렇게 굳어져가 있습니다. 이게 아크릴 물감이 잠시 짜 놓으시면은 시간이 가면은 빨리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물로 이렇게 빨리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흠입니다. 수채화 물감이나 유화 물감은 장시간 며칠 동안 짜놔도 굳어버리지 않는데, 이 아크릴 물감만큼은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바로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재료의 사용이 속도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크릴 물감은 수채화 물감과 유화 물감의 중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표현할 때 물감을 사용할 때는 물로서 사용을 하지만은 나중에 굳어져 버리면, 말라져 버리면은 유화와 같은 중후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아크릴 작품에 대해서 이 캔버스에 그림을 그립니다. 이 캔버스는, 이 천은 아사천, 특수한 미술천입니다. 그럼 이 가꾸라고 얘기하죠. 틀에다가 홀쭉기를 집어서 평창하게 만든 다음 여기에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완성을 합니다. 이 뒤에 있는 작품은 지금 작품을 제작 중에 있는 미완성 작품입니다. 아크릴 작품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유화와 같은 중후한 느낌이 납니다. 완성이 되면은. 다음은 유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 물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유화는 기름으로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유화는 여러분들이 페인트 같은, 유성 페인트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화의 붓은 보면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수채화는 가장 부드럽고 유화는 가장 딱딱하고, 그 다음에 아크릴 붓은 중간 정도 부드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붓도 유화붓, 수채화붓, 아크릴 붓이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팔레트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화가들이 주로 그림을 그릴 때 손가락을 여기에 넣고 이렇게 물감을 개서 캔버스에다가 차곡차곡이 쌓아 나갑니다. 유화의 성질은 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찍어서 물감을 풀어내서 캔버스에 칠을 해 나가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두껍게, 또 다시 두껍게, 또 바르고 해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할 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계속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유화에 대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화 물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물감 자체가 여러분 기름 덩어리로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짜 버리면은 여러분 옷에 묻으면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운을 입고 앞치마를 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유화는 특징은 중후한 느낌이 나고 또 엄숙한 느낌도 나고 무게감이 있고 그리고 변질이 오랫동안 보존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수정이 가능하다. 자기가 마음에 들 때까지 어떤 사물을 놓고 그림을 그릴 때 계속 표현을 중복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유화에 대한 특징입니다. 캔버스는 마찬가지 아크릴 물감, 아크릴 그림과 같은 재료를 사용한 캔버스와 동일하게 유화도 칠합니다. 아크릴은 여러분들 다 그림을 제작한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중후한 맛, 유화와 같은 느낌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캔버스 응고되면은 굉장히 접착력이 강하고 내구성이 강해서 이 천에 특수한 천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반면에 수채화는 물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부드럽기 때문에 종이에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유화, 아크릴, 그 다음에 수채화에 대해서 재료와 또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과 전시장에 갔을 때 어떻게 그림을 감상을 할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과 또는 설레임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전시회는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개인 솔로 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화廊과 갤러리에서 초대해서 특별히 그 작가를 초대해서 우리 전시장에서 전시를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면 초대를 받으면은 그것이 바로 초대전이 되는 겁니다. 초대전이 되고 그 다음에 그룹전, 그러니까 이제 단체전이죠. 단체전도 이제 여러 동호회들끼리 모여서 그럼 유화 그림을 그린다든가 대학 동문들, 그 다음에 또 수채하시는 분들 또는 안동 지역에 또 미술인들이 모여서 작품을 내서 단체전을 하는 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전, 초대전 또는 뭐 특별히 하는 전시 같은 전시도 특별전, 그 다음에 단체전, 이렇게 그룹전,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에는 보통 보면은 우리 지방에는 월요일날 휴무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DP하고 화요일날 오프닝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마치고 월요일날 작품을 철수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보통 지방입니다. 그러나 서울 인사동이나 서울에 가면은 화요일날 오프닝을 전시 작품을 하고 수요일날 오프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 보통 전시의 오프닝을 화요일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서울은 오프닝을 개관을 전시회를 수요일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시회 보면은 시내 현수막도 걸려 있고 우리 안동에 같은 예술전당에도 프로그램이 전시장 1, 2, 3, 4 전시장이 상설 전시장까지 해서 전시가 늘 펼쳐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은 오프닝 개관식 할 때 시간에 맞춰서 가시면은 작품 작가와 만남 또 충족 여러분들 하고 충족할 수가 있고, 오프닝 행사도 여러분들 보면은 작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들을 수 있어서 작품 감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일반 전시회 때 가시면은 작품만 보고 작가와 1대1의 대화가 필요한데,
오프닝 할 때는 전체 많은 사람들이 또는 작가가 앞에 나와서 자기 작품을 설명을 하면서 또 가정도 설명하면서 전시회의 설명을 충실히 들을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프닝 할 때는 음식이 이 중간에 다가상이 쭉 차려집니다. 음료수, 다가 이런 것들이 차려지는데 마음껏 여러분들이 드시면 함께 드시면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뭐 돈을 내고 드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마음껏 접시에다가 받아와서 음료수와 같이 먹으면서 작가와 또 한단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작품 감상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품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시장에 가면은 바닥에 하살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라인 따라 동선 따라 움직여 주시면 되고 작품 한 점 한 점 볼 때 가까이 보고 또 약간 좀 떨어져서 보고 그다음에 눈을 약간 지그시 감고 한번 보면은 3단계의 표정으로 모습으로 작품을 바라보면은 좀 작품에 대한 그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좀 차별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재료는 무엇인지, 방금 아크릴인지, 유화인지, 수채화인지, 또는 종이에 먹으로 한 한국화인지, 또는 이게 추상한지 구상인지 이런 것들을 우선에 재료가 뭔지 파악을 하고 그다음 그 작품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거 이게 구상 작품인가 추상 작품인가 이런 것도 한번 구분도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감상을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작가가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라는 의문점은 항상 가지면서 작품을 보시면은 더욱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시장에 다닐 때는 물론 정숙하면서 가까이 한번 보고 약간 뒤로 물러서 보고 그 눈을 약간 찌푸려서 보고 이렇게 세 가지 방법 그다음에 작품에 대한 재료가 무엇인지 뭘로 이걸 그림을 그렸을까라는 거 그다음에 또는 이 작가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풀리지 않으면은 작가와 직접 면담을 하면서 이 작품은 어떻게 해서 어떤 동기로 해서 이렇게 작품을 표현을 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은 작가가 충실히 대답을 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시장은 공용입니다. 누구나 다 와서 많이 봐야 됩니다. 그 작가는 왜 그림을 그리느냐? 물론 작품을 팔기 위해서도 그림을 그리지만은 보여주기 위해서 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작품을 봐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비용을 들어서 전시를 하지만은 보는 사람이 없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작품에 대해서 감상을 하고 그 작가의 성격, 그럼 작품에 대해서 그 작가에 대한 어떤 성격이 다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전시장은 여러분들이 꼭 시내 현수막이라든가 예술의 전당 또는 우리 그 안동댐 그 전시장 이런데 꼭 이래 찾아가서 한 번씩 작품 감상하고 또 팜플렛도 보면 무료로 주는 것이 있고 유로로 뭐 3,000원, 5,000원 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팜플렛도 한 권 사서 집에 와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시간을 내서 팜플렛을 보고 그 작가의 또 경력도 보고 누군지를 알면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술은 그림을 창작 활동을 작가들이 혼자서 자기와의만의 싸움입니다.
부지런히 이 작품을 활동을 하면서 작품을 완성됐을 때 거기에 대한 작가가 희열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액자에 탁 이었을 때 그 기분은 작가로서는 말할 나위가 없겠죠. 너무 기쁘고 그래서 그것을 그런 생활들이 반복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미술 작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품은 뭐 여러 가지 또 종류들이 장르들이 있습니다. 뭐 추상화라든가 또는 구상화라든가 또는 반추상화, 추상도 아니고 구상도 아닌 중간 정도 그림들, 이런 장르를 가지고 또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작가들이 작품 활동, 미술 작품은 아름다움을 표현해내는 겁니다. 아무도 아무거 묻지 않은 이런 캔버스에 또는 종이에 하나하나 색을 붓으로 칠해 나갈 때 이 면이 다 채워질 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채워지는 데는 이 작품이 우수한지 또는 뭐 작품이 옳다는지 좋은지 이렇게 구분할 때는 이 작품에 대한 조형성이 있어야 됩니다. 조형미. 조형미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 학창시절 미술 과정에서 배웠듯이 점, 선, 면, 형, 색입니다. 점이 찍혀서 하나의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하나의 형이 됩니다. 형에는 반드시 색이 있고 색에는 하나의 모양이 색은 하나의 모양, 형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선들, 그 다음에 색이, 그 다음에 모양들이 적절하게 잘 표현이 종합적으로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작은 캔버스에 붓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때 조형미가 나타난다면은 그 작품은 우수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한 작품들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의 느낌이 약간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술을 통해서 우리 사회와 또는 일반인들과 같이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작가의 근본적인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인들도 이 작품을 통해서 꿈과 또는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또는 희망을 가지고 또는 새로운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갤러리에 들어가서 작품을 감상을 하고 그 작품에 대한 느낌을 깊이 마음속에 갖는다면은 그것은 하나의 행복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미술 작가들은 그런 분들, 그런 시민 한 분을 위해서라도 작품들을 꾸준히 시민과 함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은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또는 여러분들에게 또는 꿈과 또는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술 작품에 대해서 작가가 혼이 담겨 있는 작품은 여러분들이 그 작품을 감상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감동이 오리라고 생각이 되고 기쁨이 오리라고 생각이 되고 행복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가 삭막합니다. 어렵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또 힘들지만은 그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작가들은 또 그만한 여유 공간이 생겨서 창작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어서 창작 활동을 편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는 그런 창작 작품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세상 또는 그런 꿈을 드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작품을
수채화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수채화의 기법은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작품, 요거는 이제 풍산, 수곡 있는데 부분 내가에 있는 작품입니다. 봄의 작품인데, 물빛이 흐르고, 아주 조용한 이 모래사장이 있는, 나무 다리가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나뭇잎들이 보여지는 수채화입니다. 그래서 수채화는 이런 이제 큰 붓으로 수채화 물감을 칠해서 이렇게 한 번에 가야 됩니다. 이 수정이 제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색을 내서 칠해야지만이 자꾸 여기에 반복적으로 위에 얹게 되면은 이 색상이 수채화는 담백한 맛, 상큼한 맛 이런 것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채화는 물감을 연하게 해서 아주 부드럽게 단번에 밑색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차곡차곡 물감을 이래 얹어서 바위를 표현을 하고 또는 물에 비춰지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이제 어두움을 줘야지만이 이 앞이 좀 잘 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뒤에는 좀 어두운 색깔, 채도와 명도가 진한 색상으로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칠해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뭔가 은은하게 숲이 우거진 것과 같은, 이거는 바위 틈 사이에 또 바위가 있는 것 같은, 그 다음에 위에서는 앞에 있는 나무들이 내려온 것과 같은 이 밝은 부분은 또 이렇게 좀 남겨 두어야지만이 이 나무가 앞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아주 색상들 붓을 깨끗하게 씻고 반복적으로 씻고 물감을 선택을 잘 해서 이렇게 칠해주고 이런 데 나뭇가지들은 표현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완성을 할 때에는 수천 번의 붓과 손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만 번 붓질이 가서 이렇게 작품이 완성돼서 이 액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작품이 최종 완성이 됩니다. 요거는 수채화에 대해서 물로 사용하는 테크닉적인 어떤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예, 이번에는 유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채화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이 소나무, 나무를 주로 또 그림을 또 그려왔습니다만은 우선에 먼저 흰 캔버스에 백색을 칠한 다음, 백색, 이 뒤에 보이는 색상들이 이 백색입니다. 백색을 칠한 다음 스케치를 아주 연한 물감으로 스케치를 작업을 합니다. 소나무의 형상을 작업을 해서 그 다음에 잎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보면서 스케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화 물감을 하나하나 그 색에 맞도록 칠해 나갑니다. 그 붓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을 때는 섬세한 부분을 잡고 저는 이렇게 많이 잡습니다. 이렇게 잡으면은 좀 그림이 좀 이 색상들이 좀 풀립니다. 풀려서 바라보는 사람이 좀 딱딱하지 않도록 좀 푸근한 느낌을 감상자가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백칠을 칠하고 색상들을 유화 물감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칠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아주 정밀하게 칠해 나가고, 또 물감, 이 나이프로, 뒷면 부분은 이렇게, 쳐 올려가면서, 이렇게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림과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특징은 이 소나무 새 그루에 대한 주제를 잡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뒤의 배경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뒤에 많은 또 숲들이 있고 나무들이 있고 또는 산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산들을 일일이 또 다 표현해 버리면은 이 소나무가 주제되는 어떤 부분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백들 공간들은 여백으로 그냥 살려둠으로 해서 이 소나무 새 그루가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감을 갤 때에는 물감을 여러 가지 배색을 하게 됩니다. 배색을 해서 주로 유화는 화이트, 흰색을 많이 배합이 됩니다. 어떤 색을 개더라도 흰색으로 명도를 조절해서 밝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원색을 찍을 때는 색상이 많이 튑니다. 색상이 튀면은 여러분들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착색이 되도록 푸근한 느낌을 가지려면은 흰색으로 조절을 해서 채도 명도를 좀 깔아앉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어떤 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뒤에 아주 멀리 이렇게 잎이 있다, 소나무 잎이 있다라는 느낌만 이렇게 주는 겁니다. 설명을 그다지 많이 할 필요가 없겠죠. 앞에 가까이 있는 거는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해 줍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해 주지만은 멀리 있는 부분은 그저 잎이 있다라고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다 제작을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자기의 사인을 여기다가 보통 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화나 이 미술의 작품들은, 서양화 작품들은 항상 우측, 좌측 또는 뭐 어떤 분들은 위에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사인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국화나 서예는 자기 호가 들어가고 이름이 들어가고 낙관이 들어갑니다. 낙관. 그래서 도장이 들어가죠. 그래서 붉은색으로 된 도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하선지에 그림을 그려 놓은 작품들입니다. 서예 작품, 문이나 또는 한국화 작품은 그렇습니다. 이 서양화는 사인이 들어간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품은 20호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액자에 이어서 완성된 작품을 됩니다. 그래서 이 유화는 늘 이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뭐 느낌이 좀 이상하면은 또 다시 물감을 개서 다시 또 이렇게 발라서 그 부분을 자기가 충족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조형적인 어떤 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나무, 새 그루의 나무의 이 형상들이 이 뻗은 기울기라든가 모양들은 다 틀립니다. 적절하게 이쪽에 두 개가 있으면 약간 떨어진 곳에 또 한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황금 분할, 황금 비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게 있으면은 좀 복잡하지 않는 여유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색이 진한 게 있으면은 또 밝은 것이 있어야 되고, 또는 색상이 좀 푸른색이 있으면은 또 고동색 같은 어떤 적색 같은 색상들이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적절하게
이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이 이 캠퍼스 이 속에 그림이 표현이 돼야지만이 하나의 좋은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크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크릴은 수채화와 유화의 중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채화는 순수한 물로 사용하고 유화는 기름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아크릴은 물로 사용을 하지만은 이렇게 완성되어 버리면은 유화와 같이 접착력이 강합니다. 중후한 맛도 나고. 그래서 제작하는 과정은 수채화와 거의 비슷하나, 또는 제작 과정에서 또 어떤 부분은 계속 수정이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특징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즐겨 그리는 작품은 이 도시의 풍경이라고 밤 풍경을 주로 그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캠퍼스에다가 이렇게 틀에다가 특수한 천을 입혀서 흰 천을 입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저는 먼저 이 작품을 제작을 할 때 이 위에 밤입니다. 그래서 큰 붓으로 검은색에다가 청색을 조금 섞은 색을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서 붓으로 페인트 칠을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페인트 칠을 하면은 이 붓칠이 깨끗하지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붓을 눌려서 당겨주는 이런 어떤 그 붓질에 대한 어떤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붓을 많이 사용해 본 사람들은 이것이 팽팽하게 이렇게 색상이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색상이 묻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뒤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다 칠한 다음, 그 다음에 적당한 붓으로 아크릴 물감에 짜서 이렇게 뒷부분을 도시의 어떤 부분, 하늘과 맞닿은 건물의 부분들을 칠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밤 도시의 풍경은 인위적인 색상들이 있습니다. 빛이 낮에는 자연적인 빛입니다. 자연의 빛이지만은 저녁에는, 밤에는 자연의 빛은 사라지고 인공의 빛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다들 전기불에 의한, 그 다음에 반사되는 불빛들, 모든 불빛이 인공적인 빛입니다. 그래서 도시 밀접하게 구조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골목이 있고 전봇대가 있고 또 지나가는 대문이 있고 1층이 있고, 어떤 집은 3층 건물이 있고, 또는 길쭉한 게 있고, 또 빼쪽한 게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도심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 움직여지고 있고, 그다음 다음날 자연의 빛이 비춰지면은 모두 다 또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의 빛이 없어지고 인공의 빛으로 변할 때에는 또 가정에서 또 가족과 함께 또 삶의 시간들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 도시의 밤 풍경이라고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도시를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늘 생활하는 공간이지만은 그림으로 이 표현을 했을 때 또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색상들을 칠하고, 그 다음에 또는 짙은 색으로 밑에 짙은 색으로, 또 어두운 부분 뒤에는 밝은
부분들 칠해주고 밑에도 또 밝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 창가에 있는 이 빛들을 창문에 있는 빛들은 일일이 다 찍어줄 수가 없고 건물의 형태도 일일이 다 모양을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래서 대략적인 생략을 합니다. 생략을 해서 도시다, 건물들이 밀접하게 이렇게 있다라는 느낌, 이 산동네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공장이 있다, 그다음 집들이 있다, 그다음에 이쪽에는 불빛이 강하게 새어 나온다, 그다음에 여기는 길이 있어서 골목길이 있어서 가로등에 불빛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을 잡아주면서 그림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진과 같이 똑같이 그림을 그린다면은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대상을 바라보면서 작가가 어떤 포인트적인 거, 또 그려야 되는 어떤 부분을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물체는 또 생략해 버리고, 여기에 만약에 길쭉한 아파트가 몇 채가 있다 그러면 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보이는 풍경하고 틀리게 불필요한 어떤 부분은 생략해 버리고 창의적으로 연결해서 도시의 풍경을 그대로 전달해내는 것이 조형적으로 살려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화화처럼 이것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색상을 위에 겹쳐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작품은 지금 하늘이 어둡고 검은색과 달이 떠 있지만은 또 이 작품을 또 볼 때에는 지금 이거는 미완성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칠해 나가고 있습니다. 붓을 지금 정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빛도 창문에 있는 불빛도 그려야 되고 아주 손을 더 많이 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차츰 정리정돈하게 되면은 도시의 밤풍경이, 이건 청계천의 작품 연작을 네 작품을 지금 한 겁니다. 이어 토막을 내서 만든 작품인데 완성되면은 구체적으로 느낌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하늘이 좀 깨끗합니다. 이 깨끗한 하늘은 우리가 뭐 검다, 어둡다 이렇게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미술적으로, 우리 동화적으로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늘이 빨갈 수도 있고요, 파랄 수도 있고, 또는 뭐 밤하늘이 노랄 수도 있습니다. 작가가 느껴지는 하늘은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작가는 사물을 받아들여서 다시 담아서 자기의 뇌에 담아서 표현을 할 때에는 달리 표현을 해냅니다. 그래서 달리 표현을 해내는데 이 작품에서 전체적으로 완성했을 경우에 본래의 모습 느낌이 그대로 담아져가 나타나야지만이 되겠습니다. 전혀 아닌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를 보고 그림을 그리면은 사과를 똑같이 그리는 분들도 있고, 또는 사과를 약간 좀 이상하게 색상을 달리 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사과의 그림자도 우측으로 그림자가 있다면 또 좌측으로도 명암을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창작 활동, 예술가들의 작가들의 조형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는 이제 하늘이 좀 맑다. 서울 공기 하늘 대기 오염도 있고 해서 좀 맑은 하늘을 그리자. 좀 산뜻한 도시를 그려보자. 정말 이 도시는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구조적으로 막 그렇습니다만은 그 복잡한 것을 이 하늘 부분에서 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늘에서는 여백을 펼침으로 해서 편안한 도시의 느낌을 저는 찾아보려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캠퍼스에다가 이거는 가로고 이거는 세로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크릴 제작하는 과정까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미술인들의 작가들의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는 미술에 대한 어떤 애호와 또는 전시장을 꼭 여러분들 찾아가서 작품 감상의 기회를 가져서 여러분들도 그 작품을 통해서 보다 나은 생활이 되고 또는 행복과 또는 사랑을 듬뿍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